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뭡니까? 아니 뭐 집회 나와라. 뭐 잘못됐다. 이게 설득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아깝습니다. 젊은 사람들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미국의 도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완화되거나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강국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북한이 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이미 다 공물이 되어지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뭐 ICBM을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줍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미국이 거기서 타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인데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날 것이냐. 우리로서는 절대 안 해주길 바라겠지만은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줍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국이 좀 만족할 만한 얘기를 끄집어냈다. 성과가 나왔을 경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뭐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가지고 융통성 있게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대북 제재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합의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이 올해 아주 구체적으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모인 우리 애국 국민과 5천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뭐 설득하고 타협하고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젊은 사람들 설득하고 뭐 권유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뭡니까? 아니 뭐 집회 나와라. 뭐 잘못됐다. 이게 설득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아깝습니다. 젊은 사람들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미국의 도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미국의 도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대한민국 내부에 이 썩은 안덩어리는 미국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주사파를 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까? 미국이 민노총을 미국이 정규를 가지고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의 각오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더 한층 갈층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절벽에 빠진 대한민국, 이제 여기 모이신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의 고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2019년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과 단합을 불러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자! 보통의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라. 찬란한 대한민국, 빛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민국아.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한민국아.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대한민국아.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대한민국아.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언제 들어도 너무나 신이 나고 속에서 절로 의욕심이 끌어오르는 대한민국 당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울역 집회에 매주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실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습득 풀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찾아주려고 하지 마시고 무대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습득하신 물건이 있으시면은 무대 차량으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대한민국당 당원이 아니신 분은 빨리 회원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면접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당 안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 중에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듬직한 분입니다. 최지민 당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께서는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에도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또는 속으셨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조작보다 더 하수인 여론 호도에 속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세상 되짚어보고자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 문재인 특검 많이 많습니다. 근데 이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그 스토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여론조작을 했다. 두 번째, 그걸로 촛불 선동을 했다. 세 번째, 그 촛불 선동으로 사기 탄핵을 이루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기 탄핵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렸으니 가짜 대선을 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저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론조작에 대한 진실을 밝힌답시고 이 2절과 3절을 빼고 여론조작과 가짜 대선에 대해서만 논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기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문재인 씨에 대한 대선 불복만 이야기한다. 그거 누구 부하들인가요? 뭐 김무성,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할 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1편부터 시청하지 4편부터 시청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풀스토리를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파의 100번, 1000번 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옥중에 계신 대통령께서 최초로 메시지를 던진 방송이 보도됐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각 온갖 유튜버들과 기사들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의 헛수, 죄갑제 이런 사람들 꼭 하면 박근혜 대통령 위독하시다 했는데 사실 아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던진 메시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보수파리 김무성 하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무슨 작전을 펼치고 있느냐? 이제 새로운 여론 호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유영아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옆에 두는 것이 의심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보낸 편지를 모두 읽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점은 확인했습니다. 왜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26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뉴스였죠. 지금 현 시국에 대한 뉴스 중에 인상 깊은 것 한두 가지씩을 꼭 편지로 보냈는데 그 점이 몇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 뉴스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기사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하면 직접 본인께 편지를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내지 않죠. 신의 호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보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드루킹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아주 허접한 여론 호도에 속으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하급의 여론 호도가 판을 치느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극소수지만 자유한국당을 데려가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이 지하에도 계시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서명인 것처럼 꾸며서 자유한국당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개인정보를 적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당의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지민 당원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당 당원입니다. 자기들 당권 욕심 때문에, 자기들 정치 욕심 때문에 대통령 뒤통수 잡아당겨서 탄핵까지 시켜놓고 지금도 나라 위기인데도 자기들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인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당 당원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당이 나라 지키기 위해 자기들 욕심 채우지 않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북한 인권 세미나 등, 그리고 어제는 JTBC 특검,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벌였습니다. 대한민국당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당 당원이 되는 길은 오늘 이 자리에도 널려 있습니다. 아직 당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당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당의 경남도당 위원장님 정재윤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한 번 성당 가선 실수, 두 번 성당 가선 병신입니다. 지금 역적 배반 장당 쇼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경수 일당이 천문학적 숫자의 불법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천문학적 숫자의 불법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탄핵 국면과 대선 국면 그리고 심지어 지방자치제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장기간 동안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대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번에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애초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드루킹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넘어서 이제는 문재인,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로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 김경수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는 건 뭐냐면 문재인이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여적죄로 고발되어 있고 여적죄는 내란의 죄, 외환의 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재직 중이라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검찰은 문재인을 여적죄로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수 판결에서 문재인이 이 게이트에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보도된 게 있습니다. 예컨대 작년 12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면 그 법정에서 드루킹이 김경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기사를 지적하면 김경수가 그 기사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그 보내준 주소를 가지고 댓글 조작 작업을 했다라는 증언을 분명히 드루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게 밝혀진 셈이죠. 따라서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애국당과 전문인까지도 전문 지식인들까지도 애국하는 당은 대한애국당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 하나 없는데 이들이 인권유린으로 마녀사냥 프레임을 걸어서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이들이 죄를 하나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탄핵 이후 태극기를 들고 계속 여지껏 3년이 넘도록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위도 같이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자유일보 곽상문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서울역 정말 미어터지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나올 때마다 저 놀랍니다. 매주 어떻게 인원이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까? 서울역 광장이 고무줄입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까? 하여튼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저는 이틀 전에 나온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에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4년간 모시고 다니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친박입니다. 친박. 원조 친박 박성문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 금해가 쏟아집니다. 제일 첫 번째가 유영아 그 친구 믿을 수 없는 놈이야. 본래 정치하던 놈인데 유영아가 얼마 자기 정치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라고 시킨 적 없을 거야. 뭐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조선일보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변호사 한 사람의 뭐 메시지에 흔들리고 있는 어떤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까지 은근히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 계셔도 무게가 있으니까 영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저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던 한 사람으로서 왜 이 말씀이 이 시점에서 나왔냐는 하는 분명한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우선 유영아 변호사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은 얘기를 혼자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떠들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 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은 원칙을 지키는 분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또는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피해가거나 둘러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서 뒤에 이롭다, 뭐 손해본다, 이거를 절대 머리를 그렇게 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기고 어떤 도전이 오시면은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서 문제를 싸워서 하시는 분이지 피해가거나 숨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 두 가지 메시지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데 유력 후보라고 하는 3명, 황교안이, 홍준표, 홍판표, 그 다음에 오세훈이 5살짜리. 근데 2명 얘기했잖아요. 오세훈이 왜냐? 오세훈이랑 나 관계 없으니까. 그 관계 없는 거고. 요번에 하신 말씀에 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황교안이가 유력하다, 홍준표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교안이한테 표 떨어질 거다, 나는 누구를 당선시키고 싶다, 이런 정치적 어떤 계산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요번에 이 시점에서 오케이, 그 얘기 해도 좋다고 하신 한 가지 이유는 딱 그겁니다. 박근혜라는 자기 이름 석자를 팔아먹지 말라는 딱 그 얘기입니다. 그걸 팔아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당 대표가 될지, 그거 계산 전혀 안 하신 분이에요. 누가 돼도 좋아요. 지금 한국당에서 쫓겨났잖아요.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세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실 건데, 자,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 대선 무효 선언하고 문재인이, 김정숙이 조사는 특검 요구하고, 손혜원이 국정조사 요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거 국정조사 요구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야 될 지금 제1야당이 무슨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지들끼리, 이거 완전히 에너지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뭔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하면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저도 팩트만 언론인 아닙니까? 1월 15일 날 황교안 씨가 울산시당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몇 분들이 친박 얘기하니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왜 친박이야? 난 친박 아니야. 나는 친한이야. 그 한이 뭔데? 난 친대한민국이라고. 친한국이래. 아니, 황교안 씨는 지금 친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변에 황교안이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도 있잖아요. 이름 들어요. 그때 같이 장관하던 주경호 이런 멤버들은 저 대통령 마지막까지 무슨 총리 아이가, 그래 친박 아이가, 친박 다 도와다. 석근놈들은 대통령 이름 팔아가면서 겨들라고 돌아다니고, 본인은 공개석상에서 나는 친박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완전히 양다리 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펴들라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펴왔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도권표 이런 거 생각하고, 이 비겁하다 지금죠. 그래서 대통령이 황교안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왜 그렇게 얍삽하게 노느냐 말이야.
그 왜 작년 말에 자유한국당 입당하기 전에 면회 신청은 왜 했어? 딴 게 아니죠. 인증샷이 하나 필요한 거죠. 황교안 입장에서 옥중에 만났다는 인증샷 하나 얻으려고 하니까 다 아시니까 한 11번 왔대요. 면회 신청.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잘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황교안이가 먼저 그러고 다니니까 대통령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딱 그거예요. 황교안이는 내 사람 아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고, 자, 홍준표, 홍판표, 홍방자 얼마나 대통령을 팔아먹었습니까? 작년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또 이번에 나와갖고 사면 대통령이 지금 사면 원하고 있습니까? 사면은 아니잖아요. 죄 인정하고 문재인이한테 사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죄 석방이고 우리가 압박을 가해서 문재인이가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모시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내 이름 더 이상 팔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딱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목이 메인 많은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황교안 당선시키려는 또 그런 또 어떤 이 그룹들이 있어요. 업무가 있죠. 자, 보세요. 지금 벌써 출마 선언한 사람이 6명인데 대한민국 제도권 신문에서 3명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김진태, 안상수, 정우택 이런 사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3명밖에 없는 거로 이 언론이 이미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남의 당이지만은 잘 판단을 하시고, 대통령께서는 건강 얘기도 나오시고 갑자기 신의 한 수가 설날에 무슨 대통령 위독하시다는 그 가짜 뉴스를 내고 뭔가 지금 불안을 조성하고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통령 금지하십니다. 옥중에서 열심히 강력하게 투쟁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우리가 100번 100명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올해 대통령 메시지가 또 몇 번 더 나오실 겁니다. 교통 정리하는 정확한 그 메시지 우리 여기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그 메시지 더 정확히 할 사람은 요 바로 조원진 대표 아닙니까? 여기 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연사의 연설까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행진을 하게 될 텐데요. 미리 나와 계시지 마시고 마지막 연사분, 마지막 대표님 연설 다 끝난 후에 앞쪽부터 차례대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친박이 아닙니다. 친박이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소신과 원칙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정면으로 따르는 사들이 친박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원리 원칙,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책, 그리고 사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님 방식을 따라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정면으로 맞서시는 조원진 대표님 소개해드리면서 마지막 연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이영하 변호사 한마디에 참 난리가 났어요. 그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동지의 목소리는 뭐냐?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의 동지인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들이 아무리 친박 노릇을 해도 탄핵 무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동지가 아니고 우리의 뜻과 같이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김진태 동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거짓의 산에 갇혔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의 산. 드루킹이 댓글 조작, 김경수의 오다를 받고 김경수 뒤에서 경인선 가자고
경인선 가자고 했던 그 배후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가짜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는 손석희의 거짓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3만 명이라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분자들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여론을 장악했습니다.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에 그 패널들이 하나도 진실이 없는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습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과 애국 동지들은 이 거짓의 쓰레기의 산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쓰레기의 산이 무너지는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몰아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여러분, 이제 결전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3월 1일 날 그들이 3.1절 100주년을 남북이 같이 한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북한은 3.1절 33일을 매국노로 몰고 있는 것이 북한이에요. 그런 놈들하고 어떻게 100주년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지금부터 역사 왜곡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하고 저 김일성의 체제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체제 싸움에서 죽는다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가 모조리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체제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뭐라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일본의 아사히하고 방금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촛불혁명이라는 자들은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반헌법적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촛불 쿠데타를 했고 죄 없는 대통령, 증거도 없는 그런 제목을 세워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그것은 바로 불의를 끌어내리는 것이고 반헌법적 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아사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언론에게 이 탄핵의 거짓, 탄핵의 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깨끗함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바르게 계십니다. 우리의 지도자 대한애국당의 다1호당원 되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정의를 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하여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이제 태극기를 들고 결전을 해야 합니다. 태극기 혁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태극기 혁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혁명입니다. 태극기 혁명은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종북이라는 얘기, 친북이라는 얘기, 주사파라는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 붉은 무리들을 뿌리째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 혁명은 다시는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배신의 정치를 처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극기 혁명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극기 혁명은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이 보수 정당을 갈아엎고 새로운 진실의 정당, 정의의 정당, 깨끗한 정당, 젊은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태극기 혁명의 용사들이여, 태극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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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여러분들이요, 문재인 가짜 대통령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진 출발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임창구와 함께 광화문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다시만 길로 가자! 다시만 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의 수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질서 있고 평화로운 행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대한민국당 만세!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TV입니다. 대한애국당 TV는 1부, 2부 집회 위주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현장은 참소리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